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터널에 대한 민증 동파 방지 반려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 보고를 받았더니 도로공사 감사처에서 터널 소화 배관 반려선 자체 시방 기준 적정성하고 반려체 제조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 관련돼서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사장님하고 국토부 감사 결과 잘 알고 계시죠? 예. 기관 경고도 상당히 받았고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도 있었고 경고 주의 통보 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조치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잘 계속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열선 관련돼서 역시 작년에는 제가 터널에서 반려열선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열선 시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왜 파워포인트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열선 시공이 지금까지는 이제 뭐 154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건 도로공사에서 직접 한 내용이 이 정도고요. 실제로 일반 지자체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곳 60여 곳 이상에서 200억 원 가까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거는 뭐냐면 그 산업부에서 만든 이 발열설 관련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과 국토부에서 만든 시방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도로에 대한 열선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이러이러한 규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로공사에서 지금까지 한 공사 열선 까는 규정 잘 지켜서 했습니까? 제가 이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네.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게 그 2017년에 최초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규정이 2018년에 한국 전기 설비 그 규정이 2018년 3월에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또 그 2019년 사장님, 공사가 그 전에 이루어진 거 말고요. 예. 제가 2020년부터 24년까지 기준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만들어지기 전에 거라고 답변 피해 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규정 만들어진 이후에도 도로공사에서 품질관리 규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도로공사 열선 제가 실제로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는 아시겠습니까?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품별로.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아무래도 좀 그 이제 성능별 차이가 11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장님 시간을 뺏어 먹는 것 같아서 제가 예, 빨리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콘크리트 도로에 깔아야 되는 거고요. 예, 이거는 아스팔트 도로에 깔아야 되는 겁니다. 도로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부위도 이렇게 그 스프라이트라고 이거 전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발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접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세트로 같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됩니다. 이렇게 세트로 같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로공사에서 맡긴 업체들 제대로 된 열선으로 공사했는지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빨리 화면 넘겨주세요. 실제로 도로 등의 전열 장치 시험 기준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도로에 깔린 거는 어떤 거를 통과했냐면 구리 등 금속 저항 재료의 도체 저항 및 저항률 시험 기준을 통과해놓고 전열 장치 시험 기준 아닌 걸로 받아놓고선 통과한 걸로 해서 시공했습니다. 심지어는 영상 신호나 데이터 전송을 해야 되는 케이블 실험하는 걸로 실험해놓고 열선 시험 기준으로 한 걸로 통과를 한 걸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침수 기준에서 56시간 이상 놔둬야지 물과 상관없이 온도 주기나 이 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인장 강도를 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줄이 꼬여도 문제가 안 되게 하는 등 다양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은 열선은 현재 도로공사에서 깐 사례가 한 가지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모든 규정을 다 한 게 아니라 일부 규정만 해놓고선 통과했다라고 해서 깔아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화면 넘겨주세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는 도로공사 상황에서 벌어진 건 아니고 지자체 공사기도 합니다만 도로공사의 표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도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분전반에서 열선 관련된 사고가 있었는데
압착에 의해서 단락으로 발화가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압착에 의한 실험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생겼겠죠. 다음 보시면 역시 이것도 도로공사 건 아닙니다만 전북에서 한 지자체 공사에서는 지하차도 자체에서 열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이 열선 규정에 대해서 계획서 냈을 때 도로공사와 국토부가 보고 통과가 안 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답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화면을 좀 빨리 넘겨주십시오. 직선으로 깔아야 됩니까? 라면 방식으로 깔아야 됩니까? 열선을 어떻게 깔아야 됩니까? 사장님. 뒤에 화면 넘겨주십시오. 예. 열선을 직선으로 깔아야 됩니까? 라면 형식으로 깔아야 됩니까? 글쎄요, 제가 이거 예, 보세요. 여기는 직선으로 깔려져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라면 방식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는요. 제대로 기준 통과되지 않은 걸 깔았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까는 방식에 대한 것도 없고요. 세 번째는 관리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열선이 있다라는 표시가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예, 도로 열선 설치 구간 열선 이렇게 표시된 데도 있고요.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주의나 열선 설치 구간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는 도로공사가 시행한 구간과 도로공사 이외에 국토부 들으십시오. 다른 일반 지자체 도로까지 같이 가지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산업부의 열선 규정을 국토부에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 감독을 안 했다라는 게 문제고요. 이제 마무리하세요. 그냥. 네. 두 번째는 표준 시행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도로공사와 국토부 본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처음에는 이걸 좀 지켜보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만드는 게 맞지 않겠나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7년에 최초 시험을 하고 그때는 관련 규정이 제정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18년 3월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전기 설비 기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거를 시험 시공을 했으니까 공용성 검증 후에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었는데 2019년에 이제 살얼음 사고가 대대적으로 나서 갑자기 이게 이제 설치 필요성이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고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제도적인 규정을 좀 만들어서 적용시킬까 합니다. 예, 국토부 도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을 마련하면 고속도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일반 국도 또 지자체 도로까지 다 적용이 되는 기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도로공사하고 같이 관련된 설치 기준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량 제품이 사용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해주시길 바라고 지자체 묶어서 국토부 공부감사 때 추가로 더 진행하도록 할 테니 제가 요청한 자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